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있어도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은 그 고독함. 이상하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오히려 더 외로운 이 느낌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역설적인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신호라는 것,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 한다는 것.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초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라는 초대장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자기 자신과 멀어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자신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기계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죠. SNS를 통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고 세상 모든 정보를 손끝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실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봅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 멋진 여행지, 성공적인 커리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칼 융은 이런 현상을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일종의 가면을 쓰고 산다고 했죠.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의 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쓰는 다양한 가면들입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 생깁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 그 가면이 진짜 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가면 유능한 직원이 되어야 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 앞에서는 좋은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야 하죠. 이 모든 역할들을 충실히 해내느라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배워왔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하고, 성공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남들이 바라는 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나는 없으니까요. 가면을 쓴 나만 있을 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은 내 가면일 뿐. 진짜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조차도요. 이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온다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내가 나 자신을 모른다면, 내가 내 마음을 외면한다면 나는 근본적으로 혼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 사회의 속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쁘죠. 일하고 밥 먹고 또 일하고 주말에도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융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엄청난 지혜와 통찰이 숨어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멈춰 서서 고요히 깊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시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약점, 두려움, 분노,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 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버리죠.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고요. 빛만 있고 어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면을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된 부분들은 무의식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항상 착하고 친절하게만 살려고 애쓰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대해도 화를 내지 않고 참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는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은근한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융은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한다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고독과 고립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립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외로움이죠. 반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윤군 고독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볼링겐이라는 곳에 탑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아주 단순한 공간이었어요. 윤군 그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깎고 그림을 그리고 명상을 했죠.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통찰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TV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고, 음악을 듣고, 누군가와 만나고, 조용한 순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내면과의 대화입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과 의식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히 앉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풍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죠. 예를 들어 한 여성이 계속해서 꿈에서 어두운 숲을 헤매는 자신을 봤다고 합니다. 융적 관점에서 보면 이 어두운 숲은 그녀가 아직 탐험하지 않은 무의식의 영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꿈을 통해 무의식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내면을 탐험할 시간이야. 네 길을 찾아야 해. 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혹은 두려워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이죠. 어린아이를 보면 그들은 아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웃고 울고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물론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성화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으로서의 의식과 경험을 가지고 더 깊고 풍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융은 이 과정이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 우리가 중년이 되었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고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집중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성공을 추구하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통 40대나 50대가 되면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나?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로 봤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 인생의 후반부를 더 의미 있고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하고 봤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힘들어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적 성취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퇴직을 하면, 아이들이 독립하면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니까요. 직장인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서는 누구인가. 이때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너 자신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더 이상 외부의 기준으로 너를 정의하지 말라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이죠. 융은 이런 내면의 부름을 무시하면 우울증이나 여러 심리적 문제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내가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으니까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이 정말 힘들고 싫은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면 뭔가를 바꿔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죠. 혹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인정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부정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산책하는 시간, 주말에 혼자 자연 속을 거니는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조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원에서 홀로 공부하고 명상하는 시간, 자연 속에서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었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런 전통의 지혜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고, 슬플 때는 슬픔을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인정하고, 외로울 때는 그 외로움을 회피하지 않는 것.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너무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이해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감정이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자를 건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탐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윤근 그림을 그리고 만다라를 만들고 글을 쓰는 것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적으로 뛰어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미지나 감정을 형태로 만드는 것. 어떤 분은 일기를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는 것도 좋고,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뭔가를 만드는 것. 이런 창조적 활동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더 깊은 부분과 만나게 됩니다. 5번째로, 꿈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의식의 검열이 약해지면서 무의식의 내용들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꿈 일기를 쓰도록 권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꿈들을 탐험하면서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어떤 감정을 느꼈지? 어떤 상징들이 나타났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탐험하는 거예요. 6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자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싫어하는 특성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강한 감정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이기적인 행동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한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인정하지 않은 이기심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그것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게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7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융은 인간에게는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고 먹고 자고 일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왜 중요한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은 특히고 인생의 후반부에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쌓아가는 것에 집중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내가 쌓아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내면의 여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적 성취보다는 내면의 성장,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혹은 부모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면 은퇴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니까요. 8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탐험해야 합니다.
융은 심리학자였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 탐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양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양의 불교, 도교, 힌두교 등을 공부했어요. 연금술, 신화, 상징들을 탐구했죠.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영혼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는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입니다. 거기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인 이미지들과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현자 원형 같은 것들. 이런 원형들은 모든 문화의 신화와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집단 무의식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해온 근본적인 인간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소속감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허함을 느낍니다. 전통적인 종교는 약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여러 영적 수행들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무언가 더 큰 것, 더 깊은 것과 연결되고 싶은 갈망. 융은 이런 영적 추구가 건강하다고 봤습니다. 단,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탐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죠. 단순히 외부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만의 영적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이라고요. 한국에는 오랜 영적 전통이 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무속신앙까지. 이런 전통들은 모두 내면의 수양과 자기 발견을 강조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런 전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 방식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 즉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수양하고 더 큰 실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9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운 이유는 진짜 우리 자신이 그곳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진정한 연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융은 진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개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가면 사이의 관계죠.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상화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 혹은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당신이 당신을 알 때, 그리고 그 온전한 두 존재가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된 두 개인 사이의 관계라고 했어요. 이것은 외로움의 역설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먼저 혼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의존이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나로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됩니다.
10번째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했어요.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것은 정상입니다. 성장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일어납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지만 매번 조금씩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융 자신도 이런 여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깊은 내면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꿈과 환상들에 시달렸고 때로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어두운 시기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의 가장 위대한 통찰들을 발견했죠. 우리도 때로는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윤근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시기. 하지만 융은 이런 시기가 사실은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낡은 자아가 죽어가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전에 과도기인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신뢰. 이 과정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무의식을 신뢰하는 것. 우리 안에는 치유하고 성장하려는 본능적인 힘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어요.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을 향한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자기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요. 증상, 꿈, 감정, 우연의 일치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자기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융은 주로 정신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몸도 중요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감정과 무의식을 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머리가 알기 전에 우리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배가 아프거나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 혹은 이것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요.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 혹은 단순히 몸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연습.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현재 순간에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12번째로,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융은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연이 우리의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자연의 리듬, 계절의 순환, 생명의 순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의 과정을 반영합니다. 현대 도시 생활에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 안에서, 인공적인 불빛 아래서, 에어컨의 일정한 온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 있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고요함, 평화, 연결감. 나무를 보고, 풀잎을 만지고, 새소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의 산과 숲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봄의 새싹,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이런 자연의 순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죽음 뒤에는 다시 생명이 온다는 것, 우리의 삶도 이런 순환의 일부라는 것. 13번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개성화는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그렇다고 혼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때로는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융근 환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치료자와 환자가 함께 무의식을 탐험하는 동반자라고 봤어요. 우리도 이런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치료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 판단받지 않고 나의 어둠도 나의 빛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성장합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해 왔습니다. 마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연결과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 14번째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융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융은 그 상처를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15번째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미루고 또 미룹니다. 언젠가 하겠지. 나중에 하겠지.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죠.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융근 인생의 후반부는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봤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것, 자신의 삶을 완성해 간다는 것.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6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삶 자체에 대한 감사,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축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친절한 미소. 이런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이 실제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17번째로, 우리는 놀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놀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융은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돌로 탑을 쌓고 만다라를 그리고 상상의 세계를 탐험한 것은 일종의 놀이였습니다. 목적 없는 창조, 결과를 추구하지 않는 활동, 그 자체로 즐거운 것. 이런 놀이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은 자유롭게 표현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놀아보셨나요? 아이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 순수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 18번째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융은 대극의 하빌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의식과 무의식. 이런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과 휴식, 활동과 명상,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만 하다가 번아웃이 오거나 혼자만 있다가 고립되거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점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19번째로, 우리는 상징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상징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꿈, 예술, 신화, 종교의 이미지들.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면 우리는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징은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은 생명을 상징할 수도 있고, 무의식을 상징할 수도 있고, 정화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다르죠. 자신의 꿈이나 상상 속에 나타나는 상징들에 주목해 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껴보세요. 책에 나온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그 상징이 무엇을 느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0번째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낡은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과정.
융은 이것을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해요. 비록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성장하려면 변해야 합니다. 낡은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를 놓아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진정한 나로 살 수 있으니까요. 21번째로 우리는 직관을 신뢰해야 합니다. 융은 직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직관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아는 것, 이것이 맞다는 느낌, 혹은 이것은 틀렸다는 느낌. 현대 사회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으라고 하죠. 하지만 융은 직관도 중요한 인식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관이 이성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물론 직관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뭔가가 옳다는 느낌, 혹은 옳지 않다는 느낌을 존중하세요. 22번째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융은 개성화가 각 개인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공식이나 매뉴얼이 없어요. 누군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길,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다고. 여러분의 길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진짜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23번째로 우리는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성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융은 자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원리로 봤어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꽃이 필 겁니다. 24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융은 사랑이 치유의 가장 큰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합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융은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흐르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닫고 있으면 사랑도 흐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리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먼 길을 왔습니다. 외로움의 역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과의 연결, 그리고 진정한 사랑까지.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말라고, 더 이상 남의 삶을 살지 말라고, 이제는 진짜 너 자신이 될 때라고.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본다는 것, 우리가 숨겨왔던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 익숙한 것을 놓아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평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융근 집단 무의식을 통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인류와 더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귀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자신과 함께 있으세요.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희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여러분이 정말 살아야 할 삶으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외로움은 사라졌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다른 누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의 운명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가면을 쓴 여러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들도 자기 자신이 되어도 된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더 진정하고, 더 온전하고, 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